10월 20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관 2명 그리고 차관급 6명, 청와대 수석 1명 등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사의 핵심은 결국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KF-X 사업에 대한 문책 인사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4가지 문제를 언제 알았냐 몰랐냐 이런 문제 속에서 근본적으로 담겨있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F-35로 결정이 될 때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F-35를 결정하면서 1억 4천 그러니까 이 14억 불에 해당되는 만큼의 옵셋, 절충 교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8조 원쯤 되는 미국의 F-35 비행기 40대를 사주는 조건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14억 불에 해당되는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관련되는 기술로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핵심 기술 4가지는 이전이 안 되는 거다라는 부분은 작년 말부터 이미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요. 기자들 중에 군사 전문 기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내용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정부의 여러에 선이 닿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자꾸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면서 인도네시아도 집어넣고 또 거기에다가 무슨 첨단 스텔스 기능까지 넣는다면서 전투기 성능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쌍발 엔진, 요즘 최신식 첨단 전투기, 요즘은 뭐 전폭기라고 해야 되겠죠. 조인트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과거에는 전투기는 전투기고 폭격기는 폭격기였는데 이제 엔진 출력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서 평소에 이 폭탄을 안 달게 되면 전투기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진지에 폭격을 하러 가면 이 폭격기가 되는 전폭기입니다. 별도로 전투기와 폭격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전투기들이. 그래서 이 F-35조차도 단발 엔진입니다. 요즘 엔진이 고출력이 되기 때문에 쌍발이 필요 없는데 공군 관계자들이 우겨서 쌍발 엔진으로 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이 기술 이전을 해줄 거라고 보고 첨단 기술을 갖다가 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한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서 항공기를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 수준의 전투기를 제조해서 외국에도 수출하고 돈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투기 기술이라든지 항공우주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은 그야말로 장시간에 축적된 한마디로 기술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남이 기술을 빌려준다고 해서 점프해서 기술 수준이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이 1914년에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일본이 초반에 운영했던 제로 전투기는 그것이 진주만 기습을 했죠.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하와이 근처까지 몰래 가서 미국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본 전투기들이 가서 하와이를 갖다가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던 미국의 함대가 초토화됐죠. 일본은 그 정도의 전투기 기술을 보유를 해서 지금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 J자가 붙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가능할 것인가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일본이 그 전투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중화되어서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본이 지금 그 부분을 사실상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소수의 그러면 또 유럽 전체가 모여서 유로파이터라는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쓸만한 전투기는 미국, 러시아, 유럽, EU 전체 이 세 군데 말고는 지금 만들 능력을 가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스웨덴이 그리핀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 로우급 수준 정도 되는 미들 로우급 사이에 되는 낮은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엔진부터 시작해서 레이더까지 모든 기술을 다 융합시켜 가지고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겠다라는 것은요. 한국에서 전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방산연구소나 공군 관계자들이나 방위사업체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산 규모를 한 20조 정도까지 불려가지고 오랫동안 10년, 20년을 돈을 벌어먹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술, 받지 못하는 기술, 그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확고하게 정해지겠죠. 그걸 구분해서 미국이 곤란하다고 이미 비공식적으로 작년 말부터 이야기를 해왔으면 그 수준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 즉 미국의 기술을 빌고 일본은 우리 기술로 하고 해서 싼 가격에 고성능을 가진, 그런데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 2, 3천 대는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를 미국에 이 로얄티를 주고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투기에 부여하는 F-15, F-16 같은 F-17, F-17은 지금 없습니다. 비에 있어요. F-18은 또 있고요. F-22 있고 F-35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F-17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전투기를 미국이 기술 주는 것, 또 우리가 독자 개발한 걸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한 1000대, 2000대 팔면 그야말로 한국이 항공기술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해 가면서 그러면서 한국이 비행기를 독자 제작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계를 생략하고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무조건 해줄 거다. 이런 식의 한마디로 각자 이해관계에 기반한 아집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이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저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4가지 기술 이전해달라. 전 잘했다고 봅니다. 왜 안 될 거를 가서 이야기했냐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가서 이야기해서 확실히 미국 쪽에서 안 된다라고 공식 통보를 하고 편지를 갖다가 안 된다고 공식으로 발송하기 전에는 끝까지 이런 부분을 우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해주기로 했다가 어제 저하고 토론했던 어떤 분은요. 미국이 해주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건데 처음부터 미국은 대런 기술에 한해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입장이 확고했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측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몰두하면서 전체적으로 판을 이까지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안 보고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이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게 또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천만 불, 그러니까 대당 한 450억 미만 정도의 F-16보다는 좀 나은 성능, 지금 이것이 방사청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 성능이죠. 그런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미국이 첨단 기술을 갖다가 이전은 안 해주더라도 그 비행기에 다 실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융합시켜가지고 우리 기술, 미국 기술을, 그래서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면요. 그 전투기는 분명히 세계에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T-50을 훈련기로 만들었다가 거기에 그 FA-50이라고 공격기로 해서 이 지금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T-50의 가격이 좀 낮았더라면요. 한 1000만 불 정도만 낮았더라면 경쟁력이 훨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높고 솔직히 훈련기로 쓰기에는 너무나 고성능이라서 아마도 어정쩡한 비행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맞는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F4, F5가 도태되면서 270대가 멀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이거 빨리 결정 안 하면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으면 비행기 공백 상태가 몇 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없어지는 거는 다 빨리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새로운 비행기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나 폭격기 수준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정말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거나 북한의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은 F-35 그리고 F-15 이거면 가능하고요. F-16이나 새로 만드는 양산되는 한국형 전투기는 북한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훨씬 우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북핵에 대한 공동성명문을 이렇게 영문 원본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비핵화를 한다 말이 있는데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In peaceful manner.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in peaceful manner라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다루는 비핵화를 하는 방법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자라는 말을 넣자고 해왔는데 이번에 이 합의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뭐 귀찮은 건지 임기 말이라서 안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조금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을 만든다든지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가 있어야 비핵화가 되지. 말로만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합의문에 적어도 상대방을 옷을 뺏기려면 말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은 노력한다면 우리가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좀 볼 때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 이 양국의 합의문, 이 합의문은 뭐 이 언론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미국 쪽에. 한국은 그 중에 일부만 뭐 언론들이 똑같이 쓰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한국의 코이카와 미국의 국제개발처, 국무부 산하의 USAID라고 있죠. 예,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시키는데 한국의 최고 대기업의 이 파트너십으로 그러니까 뭐 협찬이나 도움을 받아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기업 정말 대단합니다. 양국 대통령의 합의문 발표에 특정한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